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펄펄 끓던 서울 강남 재건축 열기가 정부의 부담금 발표 이후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부가 계산한 환수 금액이 재건축 조합들이 예상한 금액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시장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재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재필입니다. 이번 주 그 부동산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섭게 치솟았던 그 강남 집값이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정부의 아무래도 그 재건축 옥죄기 여파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한동안 그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 서울 집값 상승률이 최근 들어서 약간 그 둔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을 연장했고요. 그래서 재건축 단지에는 아마 악재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남발 집값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시작이라고 하지만은요, 집값 급등을 이끌었던 강남, 서초, 송파구의 오름폭이 약간 줄었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잠시 소강 상태로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25일 날 그 한국감정원은 전국 그 아파트 중앙 그 매매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8% 올라서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건축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송파구의 집값은 0.67% 올라서 소폭 줄었고요. 예. 서초구 역시 0.7% 올라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은 강남구의 그 상승폭은 또 늘어났습니다. 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0.93% 올라서 지난주보다 더 가격이 커졌고요. 특히 그 주목할 지역이 강동구인데요. 예. 강동구는 일주일 동안 0.76% 올라서 전주 0.35%보다 2배 이상 집값이 뛰었는데요. 강북에서도 마포라든지 용산, 성동구, 또한 강진구 같은 경우가 네. 전주의 동일한 수준으로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들었던 그 재개발 사업인데 그 재개발 시장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걸 갖다 우리는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은 정부의 그 부동산 규제의 초점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규제 강도가 비교적 그 약한 강북 재개발의 경우에는 많은 그 반사이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그 강북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그 용산구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들이 그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지 야건이 그 양호한 그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는 강남 재건축보다 규제 강도가 많이 약하고요. 또한 그런 그 원인으로 해서 반사 이익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강북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는 재건축처럼 초과이익 환수 규제라든지 이런 그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어서 투자자들을 대거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용산, 마포, 성동, 그 광진구에 같은 한강변에 위치한 입지 여건이 좋은 그런 그 강북 재개발 지역은 도시라든지 강남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 이탈이 이쪽으로 몰릴 현상이 높습니다. 재개발 시장도 좀 동향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그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만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은 또 왜 적용하지 않냐? 형평성 문제가 좀 불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그 얻는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었을 때 그 3천만 원에 대한 50%를 그 부담금으로 환수한다는 제도이거든요. 예. 이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근거에 대한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자, 재개발 사업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주택이 많은 지역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리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네 전체가 바뀌는 사업을 갖다 우리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예. 거기에 재건축 사업은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공공이 주도,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점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건축물에 대한 불량한 건축물들이 노후돼 있고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네는 그대로 있고 건물이 바뀔 뿐입니다. 이렇게 그 낡은
저축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고 거기에는 많게는 수십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 자체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죠. 그 재건축 아파트 그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 입주권 양도 금지가 좀 해제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장에 과연 매물이 늘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과연 매물이 좀 늘어날까요? 네, 그 장기 보유의 요건은 10년 보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인데요. 예. 지금 아파트 값이 강세로 향후 더 아파트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있어서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쉽게 매물에 내놓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들이 4월에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의 중과 이걸 앞두고 장기 보유로 가기 때문에 당장 매물은 쉽사리 내놓지 않을 것이고요. 일단 한 번 더 지켜보자는 관망세로서 그런 매물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제 또 그 발표된 내용 중에서 그 3월부터죠. 그 결혼 7년 이내 부부나 예비 부부가 그 공공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 주거 안정화에 상당 부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 3월부터 시행하는 그 결혼 7년 이내, 네. 기존에는 신혼부부는 5년 이내였죠. 네.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 시행됐는데요. 신혼부부들의 공공주택에 대한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은 이 제도가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여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만큼 또 서울 강남권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는 건 그만큼 수요가 몰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요와 공급을 따져야 되는데요. 선진국처럼 저가주택,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재건축 규제 같은 것을 풀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요. 특히 지금 재건축 연장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목동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목동 같은 경우에 이 재건축을 규제를 푼다면은 약 절반 이상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쉽게 얘기해서 판교 같은 신도시급 아파트 공급이 서울 시내에 일시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노후되어 있는 송파라든지 노원 재건축 단지들의 이런 규제 일본들을 풀어서 거기에 발생되는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확대 정책은 필요하고요. 예. 지금 정부의 대책 중에서 규제 대책은 있으나 공급 대책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책은 단기간에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낼 수 있지만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그 효과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뿐이고 장기적 주택 안정화 시장에는 미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값 안정화를 위한 뭐 방안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지 한 말씀 짚어주시죠. 추가적으로 보유한다면은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율과 주택 보급률을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주택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 중에서 자가 보유율이 약 한 55%로서 약간 과대평으로 한다면은 서울 인구의 절반이 주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주제와 공급을 병행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부동산학과 김재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